흔히 역사를 가리켜서 집단적 기억이라고 말합니다. 역사의 건조물 혹은 인적물 혹은 또 건물들 이런 것들은 과거의 역사를 회상시켜주는 중요한 토대가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을 방문함으로써 과거 역사를 회상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오늘의 교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정동 지역은 한국의 근대 문화의 중심지이자 한국 기독교의 요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 왔던 최초의 선교사들 알렌, 언드워드, 펜젤라 혹은 헤론 같은 분들이 정동에서 생활을 시작했고 이곳에서 학교를 설립하고 병원을 설립했고 이렇게 활동했기 때문에 이 지역은 근대 문화의 요람이라고 볼 수 있는 중요한 터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에서 역사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통일을 염원하는 정동 통일 역사 기행 3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정동 가이드 김지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중명전과 이화박물관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하는 등 아픈 근대사를 간직한 중명전으로 먼저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이곳 중명전은 1897년 황실도서관으로 지어진 건물로 원래 이름은 수호컨이었으나 1904년 덕수궁 화재 때 고종이 이곳으로 거처를 옮겨서 중명전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요. 중명전은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된 비운의 장소이자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고종이 특사를 파견한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곳에서 일본에 의해 을사늑약이 체결된 가슴 아픈 역사와 고종이 헤이그 특사를 파견한 독립수호의 노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905년 을사년에 일본의 무력과 강압에 의해 억지로 체결된 조약 을사늑약. 이 을사늑약으로 인해 대한제국은 일본에게 외교권과 주권을 빼앗기고 나라의 독립을 잃게 됩니다. 제2전시실에는 을사늑약 체결 당시의 현장이 재현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중앙에 앉은 일본 특파 전권 대사였던 이토 히로부미는 고종 황제를 아련하여 조약의 체결을 요구하였으나 고종은 끝까지 거부합니다. 이에 이토는 대한제국의 대신들을 매수하여 조약 체결을 강요하였고 일본 군대를 동원한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조약 협상이 진행됩니다. 1905년 11월 17일 현장에는 8명의 대신이 있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일일이 대신들에게 가냐, 부냐 따져 물었고 노골적인 살해의 위협 속에서 이완용, 이근택, 이지용, 박재순, 권중현 5명은 찬성을 합니다. 우리는 이 5명을 을사오적이라고 부릅니다. 이토는 8명 중 5명, 과반수가 찬성하였으니 조약이 가결되었다고 선언하였고 그렇게 가슴 아픈 을사늑약은 체결되었습니다. 당시 반대한 3명의 대신 중 한규설은 마룻방에 감금되기까지 하였다고 하니 얼마나 강압적인 조약이었는지 다시 한번 알 수 있겠죠. 여기 전시되어 있는 을사늑약 조약문은 오로지 힘에 의해 체결된 조약이기에 국제법적으로는 효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보다 힘이 없었던 대한제국은 이 부당한 조약에도 나라를 이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전시실로 이동하여 주권 회복을 위한 외교적 돌파구를 모색한 대한제국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제의 총칼 아래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고종은 1906년 러시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랑스 등 서구 열강의 원수들에게 을사늑약의 무효를 알리는 친필 편지를 보내어 대한제국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대략적인 내용은 을사늑약은 일본에게 위협을 받아 강제로 체결된 것이고 고종 황제가 허가한 적이 없으며 일본인이 강제로 가둬둔 채 국법을 따르지 않고 체결한 불법 조약이라는 내용입니다. 친서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 1905년 11월 17일 일본 사신과 박재순이 체결한 조약 5조는 황제께서 처음부터 인허하지 않고 또한 서명하지 않았다. 2. 황제께서는 이 조약을 일본인 마음대로 반포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3. 황제께서는 독립 황제권을 조금 더 다른 나라에 양여하지 않았다. 4. 일본이 외교권에 대해 조약을 강제한 것도 근거가 없는데 하물며 내치상의 한 문제라도 어떻게 인준할 수 있는가. 5. 황제께서는 통감이 와서 상주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고 황제권을 조금이라도 외국인이 마음대로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6. 황제께서는 세계 각 대국이 한국 외교권을 함께 보호하고 그 기한은 5년으로 할 것을 원한다. 그러나 당시 힘이 없는 대한제국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나라는 찾기 어려웠으며 안타깝게도 고종의 친서는 큰 외교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앞서 이곳 중명전에서 일어났던 을사늑약과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고종의 노력에 대해 깊이 새기셨나요? 고종은 을사늑약에 반대하여 친서를 보낸 것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과 각국의 특사를 파견하여 독립을 호소하는 외교적 노력도 펼쳤는데요. 그럼 제4전시실로 이동하여 전시물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열릴 때의 모습입니다. 고종은 만국평화회의가 열리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특사를 보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폭로하고 국제사회에 대한제국의 독립수호를 위한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기 소개된 전시물이 당시 고종이 헤이그 특사들에게 수여한 위임장이며 특사로 파견된 인물은 이상설, 이휘종, 이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곳에 모인 세계 열강들은 약소국 대한제국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었고 특사들은 결국 회의장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상설, 이휘종, 이준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비공식 루트를 통해 일본의 만행과 대한제국의 입장을 각국 대표들에게 알렸는데요. 이 사진은 당시 특사들의 활동과 호소문이 보도된 평화회의보의 기사입니다. 또 각국 신문 기자단의 국제협회에 참석하여 한국의 호소라는 연설을 통해 대한제국의 상황을 알리는 활동을 끝까지 펼칩니다. 이때 3명의 특사와 함께 활동했던 외국인 선교사가 있었는데요. 바로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선교사 헐버트입니다. 그는 헤이그 특사로 파송되기 전에는 구미 각국의 원수들에게 고종의 친서를 전달하며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알리는 임무를 맡았던 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고종이 헐버트에게 수여했던 임명장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헐버트는 1907년 헤이그 특사들과 함께 한국의 외교권을 되찾기 위해 비밀 밀사로 활동했으며 이로 인해 헐버트는 제4의 특사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헤이그 특사들의 열정도 대한제국의 상황을 바꾸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1907년 고종이 비밀리에 헤이그에 특사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일본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특사들에 대한 걸석 재판을 열어 이상설에게는 교형, 이휘종과 활동 중 순국하고만 이준에게는 종신징역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을 황제로 즉위시켰습니다. 그렇게 순종은 일본의 강압 속에서 실제적 권한은 없는 허수아비 황제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일본은 또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던 헐버트를 대한제국에서 추방합니다. 그럼에도 헐버트 선교사는 일본의 강압적인 행동에 굴복하지 않고 평생 동안 한국의 독립을 위해 힘썼는데요. 그는 추방당한 후 미국에서 서재필, 이승만 등의 미주 독립운동가들을 적극 지원하며 활동에 힘을 보탰습니다. 또 한국의 독립을 위해 미국 각지를 돌면서 일본의 침략 행위를 비난하는 연설활동을 펼치며 대한제국의 독립을 염원했습니다. 헐버트는 그 누구보다 한국을 사랑했는데요. 그가 오늘날의 우리나라를 본다면 한국의 통일을 바라지 않았을까요? 아직 못다 이룬 그 꿈을 이제 우리가 이뤄야 할 차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나라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애쓴 애국지사들의 노력과 희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독립은 어렵게 다시 찾은 것이기에 우리 모두 오늘의 대한민국을 소중히 여기고 든든히 지켜내야 하겠습니다. 중명전은 정말 아픈 근대사를 간직한 곳이었네요. 이번에는 조선 여성교육의 시초가 된 이하박물관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정동통일 역사기행 즐겁게 하고 계시나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장소는 한국 최초의 근대 여성 교육기관이었던 이화학당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화박물관 건물은 우리나라 여성교육을 대표하는 역사가 담겨있는 곳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 조선시대의 여성들은 열악한 지위와 환경 속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을지 함께 살펴볼까요? 당시 조선시대의 교육은 남성들을 위한 것이지 여성들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내용처럼 3종 지도라 하여 여성은 유교적 사상에 따라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를, 결혼해서는 남편을, 남편이 죽으면 자식을 따라하는 존재였습니다. 여자는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할 능력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교육도 시키지 않고 남자보다 항시 천시되었습니다. 전시실에 소개되어 있는 큰 사진처럼 나갈 일이 있을 때는 꼭 스케치마로 얼굴을 가려야만 했고 심한 경우엔 이름도 가지지 못한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 여성들의 삶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바로 이화학당을 창립한 미국 감리교 선교사 메리 스크랜튼 여사입니다.
선교사 스크랜튼은 여성도 자유를 누리고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교육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1885년 근대 여성교육기관을 설립하였는데요. 보시는 이 사진이 바로 이화학당의 초기 한옥 교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사진은 1887년에 고종으로부터 하사받은 이화학당이라는 이름의 현판을 정문에 걸어둔 모습입니다. 스크랜튼 여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학교를 세웠을까요? 이쪽 벽면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스크랜튼은 조선 여성의 서양화가 아니라 한국인보다 더 나은 한국인이 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나아가 그리스도와 그의 교훈을 통해 완전한 한국인이 될 것을 바라는 데에 교육의 뜻을 두었습니다. 여성은 교육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조선 사람들을 상대로 여학생들을 모집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공짜로 먹이고 가르치겠다고 선전할 정도였는데 말이죠. 하지만 스크랜튼 선교사는 포기하지 않고 여기에 써있는 글귀처럼 여성도 배워야 하고 이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조선에 힘이 생기고 강해집니다. 이렇게 외치며 집집마다 방문해 여성들의 배움에 앞장섰습니다. 드디어 이러한 노력으로 한 명의 학생이 학당에 찾아옵니다. 처음으로 찾아온 학생은 김 부인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영어를 배우기 위해 학당에 찾아왔지만 안타깝게도 병을 얻게 되어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온 꽃님이는 너무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해서 부모가 스크랜튼에게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이어서 온 별단에는 스크랜튼 여사의 아들이었던 윌리엄 스크랜튼이 콜레라가 확산되어 길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버려져 있을 때 데려와 치료해준 여성의 아이였습니다. 네 번째로 학교를 찾아온 학생이 바로 김점동입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공부하여 한국 최초의 여의사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초창기에 이화학당은 암흑과 같았던 조선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의 여성들에게 배움의 터전이 되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 여성들에게 선생님이자 어머니, 그리고 언니가 되어준 스크랜튼 선교사와 이화학당 설립 목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볼까요? 스크랜튼 여사가 한국에 왔을 때 53세였는데요. 한국의 여성들도 교육의 대상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학교를 설립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화학당입니다. 여성의 인권, 여성의 복지, 또 여성 운동을 전개했던 중요한 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화학당이 세워지던 당시 조선 사람들은 서양에서 건너온 외국인들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난생 처음 보는 다른 생김새의 경계심을 가지고 외국인들을 양기, 서양 귀신으로도 불렀다고 합니다. 실제로 선교사들은 조선 사람들에게 테러의 위협을 느끼며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걸고 이들을 돌보고 교육하였습니다. 1888년 일어난 영화소동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조선의 어린이들을 납치하여 삶아 먹거나 눈을 빼서 사진기 렌즈로 사용하고 약재료로 쓴다는 터무니없는 소문으로 당시 서양 선교사들에 대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이 괴소문을 접한 성난 조선 사람들이 이화학당에 몰려가서 난입하여 유혈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들은 변함없이 헌신적인 자세로 조선 사람들에게 의료와 교육을 통해 가르치고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스크랜튼 선교사의 여성 교육은 이후 조선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계급 타파와 남녀 평등 의식의 조성, 수백 년의 구습이 든 내외법과 축첩제도 등이 점차 폐지되는 계기가 됩니다. 당시에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여성도 남성과 같이 체조와 체육을 배우고 여성 운동회를 개최했던 일입니다. 꽁꽁 싸매고 다녔던 여성이 해방된 것이죠. 이학당을 통해 수없이 훌륭한 여성 인재들이 배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학당 출신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유관순 열사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유관순은 1916년 이학당에 입학하여 기독교 사상에 입각한 자유와 독립정신, 나라사랑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유관순 열사가 학당을 다닌 지 3년째 되던 해 1919년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바로 3.1 만세운동이었습니다. 유관순은 서울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에 학생들과 같이 참여했다가 체포되었으나 여러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석방되었고, 이내 일제에 의해 강제로 휴교령이 내려지자 자신의 고향인 천안에 내려가 전안 아우네 장터에서 4월 1일 만세운동을 주도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현장에서 일본 헌병들에 의해 유관순의 부모님이 비참히 살해당했고 수많은 주민들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유관순 역시 이때 체포됩니다. 만세운동이 있기 전날 밤 유관순은 기도를 올렸는데요. 그 기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유관순 열사의 뜨겁고 애절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 전시실에 있는 글귀를 함께 보시죠. 오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원수 외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관순은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되어 극심한 고문과 영양실조로 18세라는 꽃다운 나이에 순국하게 됩니다. 유관순 열사는 감옥에서 고문을 받는 중에도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랬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애국자였습니다. 우리는 꽃다운 나이, 불꽃 같은 삶을 살다 간 그녀를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쉽게도 정동 통일역사기행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현장 체험학습을 통해 우리는 독립을 지키기 위한 우리 민족의 숭고한 노력을 다시 한번 되새김은 물론 오늘날 우리 앞에 펼쳐진 자유와 독립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나아가 통일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홀리언코리아 교육지원센터의 정동 통일역사기행이었고요. 저희의 뜻깊은 체험학습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